면접으로 뒤집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?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현철입니다. 네, 진짜 가을이 왔나 봐요. 네. 팀장님과 제가 전부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렇죠. 사실 이제 목소리도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화면에서 나기도 하고 콧물 날 수도 있습니다. 또 콧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.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몸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저희가 면접으로 이 합격의 여부를 뒤집을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우선 뭐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네. 뭐 그런 것들을 확률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, 팀장님? 반반이다. 음, 좀 대답이 참 무책임하죠. 정말 너무 정말 무책임한데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같은데. 아마 반반이다.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전형 방법이라든가 또는 면접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이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그러니까 네. 말씀. 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역전이 가능할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그렇죠. 궁금할 것 예. 같아가지고요. 그래서 아마 그 면접이 어떤 유형이냐가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전형의 유형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면접의 유형이요. 그러니까 전형 방법과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고 없고가 차이 나는데 전형 방법은 아마 이제 아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. 먼저 면접의 유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면접의 유형이라는 게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은 서류 기반 면접이냐 제시문 기반 면접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학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상위권 대학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실시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그냥 인성 면접이냐 아니면 뭐 제시문 기반 면접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잖아요. 실제로 뭐 서류 기반 면접 또는 인성 기반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라고 한다면은 면접으로 뒤집을 확률 없죠. 없다기보다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죠. 예. 말씀이시죠? 그에 비해서 제시문 기반 면접이 실시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. 그 면접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유형만 봐도 이 변별력이 좀 제시문 면접이 좀 더 확실히 갈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. 그 아까 앞에서 전형 유형에 따라서도 그 가능성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. 그러니까 전형 유형이라고 해야 전형 방법. 전형 방법인데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아마 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세 가지 경우에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런 거죠. 이제 일괄합산 전형이냐 다단계 전형이냐에 따라서 면접이 실시되는데 일괄합산 전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단계 전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면접 비율에 따라서도 물론 달라지겠지만요. 또 하나는 다단계 전형이 실시되는데 그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할 때 뭐 요즘 많은 대학들이 학종에서는 1단계 서류 성적을 넣고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대학들은 그냥 1단계 성적을 그냥 배수만 뽑고 제로 베이스를 깐 상황에서 그냥 2단계에서 면접백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또 이 면접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어떤 의미로는 가장 면접이 중요한 거는 당연히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면서 2단계에서 면접 100으로 뽑는 경우. 그러니까 1단계 배수는 그냥 5배수, 뭐 3배수 이렇게 뽑고 1단계에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은 배수 안에만 들면 제로 베이스로 깔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게 아마 면접의 그 파괴력이 가장 클 거고요.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겠네요. 그 경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예전에 뭐 지금은 그렇게 선발하진 않지만 예전에 뭐 한양대 교과 전형이 일부 1단계에서 학생부를 뽑고 3배수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백으로 뽑기도 했잖아요. 그 경우에는 아예 그 3배수 안에만 들면 1등 했던 친구도 정원 밖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
정원 밖에 있는 친구들도 면접만 잘 보면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는 거고. 완전히 네. 면접 100이기 때문에. 네,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괴력이 높은 게 아마 일괄합산 전형인 경우겠죠. 면접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일 거고요. 지원함과 동시에 무조건 면접을 보게 네, 되는. 봐야 되는 경우요. 그리고 가장 어떤 의미로 면접의 파괴력이 좀 적다 또는 면접으로 역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단계 전형을 하면서 일반적인 학종 면접일 것 같아요. 다단계 전형을 하면서 1단계 뭐 서류백으로 뽑았다라고 한다면 1단계 성적이 2단계에서 70% 반영되고 면접이 반영되는 30%.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아마 면접으로 실제로 역전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. 근데 사실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좀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전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네. 아마 많은 대학들이 그 파괴력이 가장 낮은 쪽에 그렇죠. 해당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우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사실 뭐 면접 유형이나 전형 방법뿐만 아니라 그 외 것들에 의해서도 네네. 사실 면접의 영향력이 좀 달라질 수도 그렇죠,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충원율 부분일 수도 있겠죠. 사실은 뭐 충원율이 좀 많아진다. 요즘 뭐 수시 6번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대학에 합격해서 이탈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충원율에 따라서도 실제로 면접의 중요도 달라질 수 있겠죠. 근데 실제로 만약에 충원이 좀 높은 모집단이다 또는 충원이 좀 많이 되는 대학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? 면접의 중요도가 오히려 낮아질까요? 높아질까요? 충원이 높다면요? 네. 낮아질 것 같은데요. 네. 네. 일반적으로 충원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면접의 중요도는 좀 낮아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인기 학과들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인기학과들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학과들, 좀 많은 학과들, 그래서 지원율이 좀 많은 학과들, 뭐 이런 학과들이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걸 좀 예시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. 경희도 2019학년도 입시 결과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. 네. 뭐 사실 학종에서는 네. 생각보다 충원율이 뭐 교과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그렇죠. 않아요. 한 네. 바퀴가 안 도는 학과들도 제법 많은데 네. 그럼에도 뭐 사학과나 뭐 영어 영문학과,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%가 넘었고 한 네네. 바퀴 돌고 한 바퀴 반까지 도는 학과들도 있더라고요. 네네.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대 1의 경쟁률이라고도 볼 수가 네네. 있겠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확실히 이제 충원율 때문에 나의 면접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응시율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간혹가다 수능을 대박난 친구들,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능을 더 잘 본 케이스들이 네. 있을 것 같아서 네.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면접을 응시하지 않게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수능의 파괴력을 보거나 면접의 파괴력을 보거나 얘기할 때 사실은 응시율도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들 실제로 이제 좀 상위권 대학이겠죠.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아마 고대가 아마 일반하고 학주 2가 다 학주 1은 수능 전에 보고 학주 2가 수능 후일 거고 연대가 면접형이 아마 전일 거고 활동 수형이 뒤일 거예요.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아마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응시율에 따라서 뭐 면접의 중요도 과연 그러니까 중요도라기보다 면접으로 과연 이제 뒤집을 수 있느냐 확률이. 이런 게 좀 높아질 수도 있죠. 오히려 이제 좀 응시하는 학생들이 좀 포기하는 면접을 좀 안 오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거니까요. 근데 이제 일부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에 좀 국한된다라고 확률이 얘기할 수 높겠네요. 좀 있을 것 같아요. 뭐 우선 뭐 1단계를 합격을 하셨다고 한다면 뭐 축하드리고 면접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뭐 단순히 저희가 이걸로 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낮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조차도 사실 이제 면접장에 갔을 때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충원율 돌면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. 뭐 딱 기억해 두실 점은 면접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면접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친구들은 수능에도 좀 더 집중하시면서 지금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각 대학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. 면접 유형은
반드시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마디라 그랬는데 길어지겠네요.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좀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위권 정도 되는 대학 중에서도 사실은 면접이 되게 중요한 대학들도 일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딜까요? 명지대 얘기하면 되겠네요. 명지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과 전형이 있고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실제로 교과 면접 전형이 요강만 보자면은 꼭 그냥 인성 면접처럼 보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단위 학과별로 모집 단위별로 그 학과에 필요한 질문들이 좀 나와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질문이 좀 쉽지만은 않거든요. 뭐 경제학과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뭐 질문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면접의 파괴력이 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지원한 그 대학의 면접 유형 파악하시고요. 그리고 나서 그 대학의 뭐 기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준비를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아마 파괴력 크다. 뭐 적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예,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